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으로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진출 가능성이 큰 부산의 주력 산업들과 지역 경제계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와 그에 따른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지역 경제계는 특히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에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신발과 섬유 등 지역 주력 업종들의 진출이 유력합니다. 저희들이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항만, 철도, 도로 연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역 기업들이 많은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 수출 증대와 교역 확대는 물론 남북 간 해상 운송의 핵심 항만으로 한반도 물류의 중심 역할이 기대됩니다. 남북 협력실을 진설하여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하여 오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가 사라지면 개성공단 재가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확대를 통해 침체된 부산 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투자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남북 공동 오로는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 지역 수산업계의 어장 확대 효과도 예상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불투명했던 남북 경제 협력에 다시 청신호가 켜지면서 그동안 착실하게 대북 교육 준비를 이어온 지역 경제계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지난 95년 지방선거 이후 처음 당선된 진보정당 출신의 오거돈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후보 시절 저희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서면 국밥거리에서 이만희 기자가 오 시장을 만났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서면 국밥거리를 찾았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1년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합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단골 국밥집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맞아주고 즉석에서 사진 한 장을 부탁하는 팬들도 여전합니다. 후보 시절 인터뷰 장소였던 돼지국밥집. 난 돼지국밥에 내가 자주 왔다고 오늘은 이 집에서 밥 먹자고. 예, 시작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야, 손님 없네. 가자. 국밥집 벽에 그때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번개 미팅. 웃음꽃으로 시작한 자리였지만 결국 이야기는 경제 불황으로 이어집니다. 참 시장님한테 말씀 드려야 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삶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이 시민적 기대는 굉장히 크고 또 시민들이 또 속도에 대한 요구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비해서는 아직도 막 미흡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부산시정을 돼지국밥에 비유합니다. 만약에 먹어보고 이게 맛이 없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걸 다시 레시피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또 새로 만들고. 잘못된 관행과 인습에 대한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게 공동시장에 가보십시오. 그 비위생적이고 화장실도 좀 수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3, 40년을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지배 구조 자체를 바꾼 겁니다. 끝으로 민선 7기 부산시정을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경제 문제가 확실하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게 잘 돼도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못 이루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조금 낙제점을 면한 정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나는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오거돈 시장의 복심으로 불리던 정책수석 보좌관이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늘공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최측근이 물러나면서
앞으로 시정 운영에 변화가 있을까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오고돈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청에서 열린 직원 정례조례. 오 시장은 박태수 정책수석이 수차례 만류해도 결국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수 정책수석이 이제 더 넓은 공간에서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 수석은 그동안 부산 시정을 쥐락펴락하며 왕특보, 시장 복심 등으로 불리워왔습니다. 부산시 인사와 정책을 좌지우지한 탓에 공무원 사회에 거센 반발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무원 노조가 시 공무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7%가 정무라인에 의해 시정이 움직이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박 수석의 이번 사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로 넘어간 뒤 전격 이뤄졌습니다. 박 수석은 부산시 직원 게시판을 통해 일을 하기 위해 책임을 맡았고 저의 몫을 끝냈다 생각되니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당분간 휴식기를 갖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입성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박 수석의 후속 인사보다는 행정부시장이 중심이 된 공무원 중심의 운영체제를 가동하기로 해 시정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학비 노조가 오늘 3일부터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파업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 급식인데요. 파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과 대비책을 알아봅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규탄한다! 학비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부산 지부는 오는 3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요구 조건은 크게 두 가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교육감님들이 약속을 했던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대로 된 이 정규직화를 하기 위한 투쟁인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물려줄 게 없어서 비정규직을 우리가 물려주겠냐, 우리 선생님들 이런 심정으로 지금 파업에 나서고 있거든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급식과 돌봄 교실입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도시락이나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등을 통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락 또는 대체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돌봄 교실에 대해서는 특수교사와 교직원 등 학교 내 인력을 동원해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 가입 대상자는 10,000여 명, 여기서 등록을 한 조합원은 5,5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3,000여 명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지난 2017년 파업 참여 인원이 1,300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해 올해는 2,000명 정도가 실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는 3일로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양측 간의 교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학교 급식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해수욕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질주하는 수상 오토바이들,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실제 크고 작은 인명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난폭 운항을 단속할 해경의 기동 순찰대가 처음 가동됩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수상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바다 위를 내달립니다. 아찔한 고개 운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바다 곳곳에서 다른 피서객들과 뒤엉켜 레저 활동이 이뤄지다 보니 사고도 일어납니다. 5년 전 여름 광안리에서는 한 여대생이 수상 오토바이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고, 바나나 보트를 타던 승객이 수상 오토바이에 치이는가 하면 땅콩 보트가 수상 오토바이와 충돌해 4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피서객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서 접수된 수상 오토바이 관련 민원은 모두 29건, 위협 운항과 굉음 등의 민원이 27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습니다. 피서지 무법자 수상 오토바이를 잡기 위해 올여름 처음으로 해경이 기동 순찰대를 가동했습니다.
주말 레저 활동을 위해 나온 동호회원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어디서 출항하겠습니까? 부산 어디? 배운들면 지금 원거리 신고하셨습니까? 보다 강력한 단속 활동도 벌입니다. 수상 오토바이 기동 순찰대는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체증 담당과 검거를 담당하는 등 모두 2개조로 나뉘어 활동합니다. 지금 그 수상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해양 내적객들이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해경은 난폭 운항 정도에 따라 운항 정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전국 최대 개 시장인 구포 가축시장이 오늘 11일 60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개들이 도축되던 그 자리에는 동물복지시설과 공원이 들어서 반려견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도축업소 앞 낡은 철창이 철거됩니다. 식용으로 쓰일 예정이던 개 85마리가 새 보금자리로 옮겨가자 지켜보던 동물단체 회원들이 환호합니다. 동물 학대 논란 속에도 전국 3대 개시장 중 하나로 6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구포 개시장이 폐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100곳이 넘는 개 도축업소가 몰려있던 이곳엔 지금은 19곳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상인들까지 폐업에 합의하면서 더 이상 살아있는 가축의 전시와 도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남 모란시장과 대구 칠성시장이 여전히 개고기를 유통하고 있어 개시장의 완전 폐업은 구포시장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가축시장 상인들과 부산시는 지원 협약을 맺고 초복전인 오는 11일부터는 완전히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축시장을 동물 학대의 그런 오명을 벗고 다시 동물 복지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업소가 사라지는 구포시장 4,000제곱미터 땅은 주민쉼터로 탈바꿈합니다.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복지시설과 근린공원이 들어서고 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시민들의 접근을 돕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이 개시장 상인들의 업종 전환을 돕기 위해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생활 안정자금도 지원합니다. 약 한 20-30억 연 매출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와 북구청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셔서 다른 타업종을 찾아서 이 매출을 찾을 수 있게끔 부산시는 토지 수용 등 폐업을 위한 세부 절차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정비 사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도시철도 부산역과 경부선 부산역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부산역 지하 연결 통로는 도시철도 부산역에서 역 광장 지하를 통과해 경부선 부산역을 잇는 총 길이 99.6m 통로로 시민 편의를 위해 양방향 무빙 워크와 에스컬레이터 4기, 엘리베이터 1기가 설치됐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부산역 환승센터 설치와 함께 지하 연결 통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인력 증원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 지하철 노조와 사측인 부산교통공사가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밟습니다. 오늘 4일로 예정된 노동쟁의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오는 10일 청소용역업체 조합원을 포함해 3,9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증가분으로 신규 인력 740여 명을 뽑자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490여 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의 국제회의 개최도시 세계 순위가 지난해 다소 하락했습니다. 국제협회연합이 최근 발표한 국제회의 개최도시 순위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해 12위로 2017년 7위에서 5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2017년보다 100건 넘게 줄면서 세계 순위 역시 떨어졌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창립 130주년을 맞아 부산사랑 희망메시지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부산상인은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지역 유관기관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산의 발전과 기업 성장을 염원하는 희망 메시지를 받아 타임캡슐에 봉인해 10년 뒤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부산상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50자 이내의 문구를 남기면 됩니다.